우선 이건 스위스 기관에서 이제 채택을 해서 지금 스위스의 기관이 있지만 우리가 이 바칼로레아를 전 세계에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세계 어느 곳에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다니고 싶어. 근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계속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애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 같은 교육과정을 배워야 우리가 세계에 통합하는 세상에 살 수 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키우자 해서 아예 표준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가 된 거예요. 이제 A레벨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쓰는 건데 요즘은 이제 영국과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호주 그리고 캐나다, 남아공까지가 지금 A레벨로 우리나라에서 갈 수 있는 좋은 학교군들을 뽑을 수 있어요. 대부분 의대 가려고 많이들 하세요. 공대 나이겠죠. 이것 또한 IB처럼 A레벨을 위주로 해서 그 성적이 나오면 그게 졸업 요건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로만 대학을 가실 수 있는 상태예요. AP 같은 경우는 그냥 원하는 만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예를 들면 꼭 몇 과목은 해야 된다,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원하는 대로 선택. 그래서 이게 너무 자율성이 높으니까 학교 갈 때 너무 애매해요 사실. 근데 어찌됐건 여기도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은데 그것도 계속 말씀드릴게요. IB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higher level 이렇게 3과목, 그 다음에 standard level에 3과목 이렇게 해서 총 6과목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IB는 영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어죠. 국어, 과학,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예체능,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이렇게 해서 전인적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 과목이 다 들어가셔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난이도가 어떠냐? 그러면 고난도 통합형이다. 자, 문제가 나왔어요. 모차르트 이펙트에 대해서 이제 서술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마치 음악 시험인 것 같지만 어쨌든 IB 시험인 거예요. 에세이. 그러니까 이게 익스탄드드 에세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냐 이랬을 때 우선 음악에 대한 소재를 먼저 얘기를 해서 모차르트가 우리한테 주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거기 안에는 소리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뒷받침을 하는 것이 이제 물리적인 소리의 구조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뇌의 인지라든지 같이 가져가서 거기에 심리학적인 의미, 인지적 느낌들을 다 같이 앞에 넣어요. 그리고 나면 역사로 다시 들어가서 이 모차르트가 어떻게 이 5단계의 음만 써서 이렇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는지. 아빠가 궁정음악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럽을 천천히 계속 같이 돌아다녔어. 근데 유럽의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우리가 건물의 층계를 보면 1층부터 5층 정도까지 최고 높이 도레미파솔 가지고 계속 음을 만든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환경들이 다 담겨졌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 있고 편안한 느낌, 특히 궁정음악가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족적 느낌들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편안함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 과목이 다 들어갔죠. 자, 과학 쪽에다가 이걸 써서 스템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이런 정도예요. 네, 그 익스텐드 에세이예요. 이거는 되게 쉽게 썼어도 성적이 되게 좋은. 네, 이게 바로 고난도 통합형 글쓰기 요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식이 막 쫙 깔려 있어야 돼요. 마구마구 막 깔려 있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상을 원하는 것이 바로 IB예요. 실제로 저는 상고매니소에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입사 이제 해외 이제 인재들 들어올 때 면접 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일들을 쭉쭉쭉 해왔는데 IB를 했다 그러면 그냥 100% 오대요. 학교도 안 물어봐요. 네, 사실 그래요. 이게 구조가 그래요. IB 학교를 뽑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선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더 시킬 게 없어요. 보고서를 너무 잘 만들거든요. 자, 처음 질문을 받았어요. 무슨 질문을 받으면 저희 같은 구도는 딱 받자마자 이거 빨리 일해서 끝내야지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정답만 빨리 내야지 이게 아니고 이 문제를 왜 줬을까부터 자거든요. 질문. 이 문제를 왜 줬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다 쓸 거야? 그거부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리서치를 시작해요. 방향을 설정해놔요.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화, 세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겠지 하고 틀을 잡아놔요. 그리고 나서
그 관련되는 리서치들이 다 조사가 되면 내용을 합쳐봐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과제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기 때문에 이럴 때 글을 써요? 그럼 평가보고를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평가보고를 하는 게 완전 저희는 시스템이 되어있거든요. 머릿속에.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혹시 내가 여기서 논리적 결함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거꾸로 유추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마무리를 짓는데 이걸 워낙 오랫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해가지고 엄청 빨라요. 네, 그래서 IB-형 인재는 우선 정보 활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표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매우 우수한 부분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들 뭐 MIT, 하버드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외국 가보면 이제 컬리지 붙은 학교들 있죠. 뭐 세인존스 컬리지, 윌리엄스 컬리지 이런 거 있죠. 최고인 거 아시죠? 거기는 그냥 IB 넣으면 붙어요. 네. 그리고 A레벨 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정말 잘합니다. 다른 거 아예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딥답하는 애다 얘가 하나만 주면 그것만 계속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A레벨이 최고예요. 과목들을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이 과목이 정말 어려워요. 특히 여기서 지금 A레벨에서 선택해야 되는 수학 과목을 보면 그 수학 과목은 저희 나라에서 뭐 선행 정도 그 정도 해갖고는 또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A레벨은 인정은 되는 IB보다 덜 선호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A레벨은 위험 부담이 커요. 얘가 정말 확실하게 잘한다라는 보장가 있으면 A레벨로 밀잖아요. 그러면 직업군은 확실해요. 그냥 졸업하면 끝. 정말. 그냥 완전 직진 통로거든요. 의대, 약대로는 그냥 100%예요. 수학하고 과학의 메리트가 있는 친구다. 그럼 무조건 A레벨. 이건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AP가요. AP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IB를 따라하는 거예요. AP가 그래서 AP 캡스톤을 이제 중요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P 캡스톤은 이제 AP 세미나, 그다음에 리서치, 그다음 EC 이렇게가 들어가서 AP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스키마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스키마. 그게 바로 요 위에 라인이에요. 그래서 AP 세미나나 그 TOK는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비판적인 사고와 분석적인 틀을 줄 수 있는 지식들을 모두 다 함양을 했을 때 나오는 글을 써라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글을 쓰는 것들을 평가해요. 첫 번째. 자, 그런데 AP Research랑 Extended Essay, 그 다음에 EPQ는 정확하게 지적인 엄격함, 그 다음에 방법론적인 건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논문을 써요. 논문을 쓰면 우리는 뭘 보죠? 참고 문헌을 찾잖아요. 그 참고 문헌을 찾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두냐면 이 지식을 기반으로 어떠한 것을 인용을 해야지만 뒷받침이 잘 돼서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내가 지식적으로 엄격하게 레퍼런스를 쓸 수 있는 지식 한계선을 배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 지식 인용을 하는 지식 한계선 하에서 방법론적으로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이런 거예요. 귀납법, 연역 맨날 하는 거예요. 귀납법, 연역법, 삼각문법, 비교, 대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5가지는 수능에 포함이 돼요. 우리나라. 근데 추가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바로 수사학이에요. 수사학. 네, 그래서 추가로 수사학이라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직유법이라든지 은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수사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 베이스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가 얘기하는 수사학적인 방법들이 막 들어가서 이 부분들에 대한 철학적이고 인간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저 근저에 있는 이야기들 쫙 끌어올리는 그 내용까지가 들어가면 요거까지 만점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이 CAS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얘가 다 따라 있어요. AP가. 이 C가 요즘에 이걸로 바뀌어갖고 CAS처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실제 경험 그 다음에 풍부한 맥락적 자료를 형성해야 된다. 제가 학교에서 뭐 종교교육이라는 걸 종교개혁에 관련된 거 막 배워요. 그리고 이번에 또 뭐 이상한 글을 쓰는데 뭐 종교에 관련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뒀어요. 근데 얘가 글을 다 써갖고 와서 쭉 봤는데 누가 보면 이슬람교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보면 그 불교인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보면 성당을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하면서 이제 하나씩 샅샅이 보는데 제가 되게 만족스러웠던 건 CAS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희 애는 지금까지 43개국을 여행을 했어요. 5세부터. 네네. 그러니까 5세 전에 갔던 건 여행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예. 그리고 또 외국에 살고 있었어서 저희가 오스트리아에서 3세 때부터 한 1년 반 살았었기 때문에 빼고 5세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인지 능력이 형성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43개국을 다녔는데 다니면서 저희는 나름의 질문을 계속 유도하는 삶을 살았죠. 이 아이한테 질문을 많이 던져주고 이 아이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가 저의 그 사실 사상이고 마인드거든요. 얘는 뭐가 됐던 질문을 잘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어디서든 키운다면 나는 되게 잘 키운 걸 거야 라는 게 지금까지 지금의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얘가 뭘 되게 원하세요? 그건 자기 선택이죠. 걔 인생이고 내 인생이고 내가 굳이 걔 인생에 관여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금수저의 금딱지가 뭘까, 다이아몬드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질문을 잘하는 아이였는데 그럴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실제적인 경험이 되게 풍부해서 그것들을 어디든 적용해서 이해하고 활용해서 끄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종교 얘기 왜 했냐면 여행지를 가다가 보면 그 나라의 종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문화가 짙게 보여요. 네, 저 밑에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유럽이나 뭐 예를 들면 스페인만 하더라도 종교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뭐 터키만 가더라도 이슬람 종교가 있을 거고 이제 그러한 종교들을 다 경험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슬람에서 언제 이제 기도를 하고 뭐 새벽 4시 15분 막 이상한 때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일부러 전 따라해요. 네. 그리고 뭐 불교 행사도 한번 다 따라해보고요. 성당 가서 어떻게 미사에 참여하는지도 물어보고 교회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그냥 다 아이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녹이고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한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뭐 이제 뭐 종교나 뭐 이런 관련된 책을 학교에서 배우더라고요. 역사나 이런 데서. 네, 그리고 그 경험들을 충분히 했잖아요. 그걸 녹이니까 이제는 나이가 커가지고 글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게 CAS인데 CS는 뭘 원하는 거냐면 경험을 충분히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책으로 이해하기에는 세상을 본 적이 없어서 모든 책으로 해결하지 마라가 아이비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찾아봐라. 모든 레퍼런스를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직접 경험하고 생각해. 그게 바로 아이비에서 원하는 세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 경험과 풍부한 맥락적 자료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 하에서 우리는 그저 책만 보고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 준비된 학생보다는 조금 더 맥락적으로 이해폭이 넓고 그런 친구들을 많이 뽑고 있다. 이게 아이비의 전형적인 모습이면서 그걸 따라하는 A2와 그 다음에 A 레벨의 상황인 거예요.